적대적 M&A라는 게 생겨요. 적대적 M&A라는 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사갖고 사람들한테 우리 다 같이 사갖고 저 경영진을 쫓아내자. 근데 그런 게 이제 적대적 M&A죠.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쫓아내서 저걸로 돈도 다 나눠주고 하는 거죠. 미국은 많이 쫓겨나죠. 가장 흔한 얘기가 뭐예요?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죠. 스티브 잡스 자기가 만드는 회사예요.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이사회가 야 스티브 잡스한테 너 나가라고 한 거예요. 자기가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. 근데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사회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스티브 잡스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그 차이죠. 그러니까 50%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예를 들어 내가 20%만 갖고 있다. 그럼 내가 나머지 주주들한테 기합을 할 수가 있죠. 저 사람 20%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힘합해서 쫓아냅시다. 그래서 이사회의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뽑고 그럴 수 있죠.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. 드라마는 많이 나오죠. 저 미국에 갔던 막내가 큰 돈을 데리고 와갖고서는 맞아요. 이사회에서 그런 거죠. 대주주가 50% 있으면 불가능하죠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. 내가 50%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? 내가 50%만큼 지분이 있어야 되죠. 근데 바보지 그거는. 그럼 회사가 크질 못하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존슨 후앙이라는 사람이 몇 % 갖고 있을 것 같아요? 6% 갖고 있어. 6%. 근데 그 사람이 존슨 후앙이 나 50% 갖고 있어야 돼. 그래갖고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회사는 쪼그라들지. 지분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건 바보죠.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1% 갖고 있건 5% 갖고 있건 상관없죠. 이사회가 나를 승인하죠. 내가 일을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세요 하죠. 그러니까 무한의 경쟁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존슨 후앙이라는 사람은 6%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훨씬 더 큰 부를 이뤘죠. 한국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이 회사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늘리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. 내가 20%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? 시가총액이 10배가 되면. 그러니까 파이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내가 쓰러져가는 회사 50% 갖고 있어 뭐해? 100% 갖고 있어 뭐해? 그죠? 근데 일본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쪼그라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좋은 예가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1,000억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땅이 있어 땅이 한 1,000억 정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부채는 만약에 뭐 1,000억이 있고 1,000억이 자본금이에요. 2,000억 맞죠. 근데 땅이 20년 동안 갖고 있는 거야. 대주주가.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저거 내 거다. 근데 주주들은 미치겠는 거죠. 저걸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팔아서 현금으로 주든지.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랬죠.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헤지펀드들이 일본 기업에 가서 저 땅 팔아라. 그러면 여태까지 일본은 웃기지 마. 왜 간섭해?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30년 동안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어려워지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밸류업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. 가치를 높여라. 회사의 가치. 그러니까 땅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? 1,000억 가지고 배당도 주고. 그러니까 회사가 가벼워졌죠. 그러니까 ROE가 높아지죠. 희망이 생기죠. 주식 가격이 올라가죠. 그래서 일본 주식이 확 올라간 거예요. 단순히 한 사람의 위닝이 아니라 다 잘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거죠. 국가적으로도 자본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. 더 큰 픽처를 보면 어떻게 돼요? 한국에 퇴직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?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 돈이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.